자, 이어서 볼게요. 여기 이제 지금 재생을 해보면 알겠지만, 엄청 느리죠? 재질을 두지도 않았는데, 재생 자체가 엄청 느려요. 이게 메쉬가 엄청 많아서 그래요. 일단은 지금, 120프레임에서 좀 볼게요. 여기서 고로드 쉐이딩 라인으로 보시면은, 지금 확대해보면 메쉬가 엄청 많죠, 이게. 이게 이러다 보니까 이게 점선명 개수가 엄청나서 재생이 느린데, 이걸 지금 좀 재생을 좀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볼륨 메시어 선택하시면은 아래쪽에 그 오브젝트 탭에 어댑티브라고 있어요. 어댑티브 수치를 올리면은 이게 메쉬가 조금 심플해져요. 그래서 한 15% 정도 주시면은 예, 메쉬가 이 정도 되고, 물론 이제 약간 약간 거칠게 보이긴 하는데, 일단 재생은 조금 빨라져요. 그래서 요 어댑티브 수치를 좀 올려주면은 조금 작업할 때 재생은 좀 빨리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댑티브 수치가 올라갈수록 점점 더 심플하게 되는 뭐 그런 상태로 보시면 되겠어요. 65 정도 되면 이 정도. 최종 렌더링 할 때는 이제 영상으로 뽑아낼 때는 이제 어댑티브를 0%로 다시 낮춰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다시 고르드 쉐이딩으로 볼게요. 여기까지 이제 모델링 작업은 다 끝났고요. 재질 작업을 할 건데, 얘를 약간 이제 뭐 소프트한 젤리나 그런 이제 뭐 크림, 뭐 어떤 알파벳 모양의 초가 될 수도 있고, 그런 느낌으로 할 건데요. 그 subsurface scattering이라는 걸 쓸 건데, 얘는 그 제대로 된 색을 보려면은 주변에 좀 환경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일단 예전에 요거 했던 거 파일 열어보시고요. 찾아보시고, 그때 호리존 공사를 했었죠. 그 호리존을 복사해가지고 요 호리존 가져올게요. 그래서 호리존을 그 스플라인하고 익스트루드로 했었죠. 요거를 컨트롤 C 복사해가지고 일단 여기다가 붙여놔주고요. 이렇게 이 정도 크기. 예. 그때 결석해서 없는 분들은 이제 카톡에 올려놨으니까 그 울퉁불퉁 글자 다운받아서 여시면 되고요. 라이트, 라이트도 가져올게요. 라이트도 일단 조명이 좀 필요해서 라이트도 일단 갖다 놓고요. 에어리아 라이트가 있는데 위치는 뭐 좀 이따 좀 수정할 거고요. 일단은 이제 이런 상태고, 그 다음에 지금 글자가 이렇게 가운데에 있으면 돼요. 약간 위치가 좀 안 맞는 분들은 호리존을 좌우로 이동해서 맞춰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가까이서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보게 되죠. 라이트 위치는 좀 뒤로 좀 뺄 거예요. 지금 라이트 위치는 뒤로 많이 뺄 거라서 이렇게 위치를 멀리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자, 일단 그림자 설정은 좀 이따가 보고요. 일단 색상부터 가까이서 볼게요. 재질을 하나 생성할게요. 머터리얼 매니저 열어서 재질을 하나 생성해 주시고요. 이건 이제 글자에다 적용할 재질이고, 그 루미넌스로 갈 거예요. 루미넌스를 체크해 주시고요. 그 텍스처에서 이펙트 들어가면 여기 서페이스 스캐터링이라고 있죠. 선택을 해보시고요. 서페이스 이펙트의 서페이스 스캐터링. 네, 그 색상 안으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여기서 지정을 하게 되죠. 예시가 벌써 이렇게 딱 초라고 딱 나와 있잖아요. 자, 여기서 일단은 원하는 그 글자 색을 맞추시면 되는데요. 뭐 이렇게 핑크색으로 하셔도 되고요. 약간 아이스바 같은 느낌은 이렇게 파란색으로 하셔도 되고, 밝은 파랑. 저는 약간 따뜻한 색으로 맞춰볼 거고요. 약간 오렌지색으로, 오렌지 맛으로 맞춰봤어요. 저는 빨간 맛으로 하셔도 되고요. 자, 요거를 지금 어디다 줘요? 볼륨 메쉬어. 볼륨 메쉬어에다 주시면 되고요. 볼륨 메쉬어에 주시면은 이렇게 해서 이거는 렌더 뷰로 보시면 돼요. 렌더 뷰로 보시면은 요런 느낌. 약간 그 비누라든가 그런 색감 있죠? 이렇게 요런 느낌으로 나타나요. 약간 렌더 뷰를 한번 보시고 색을 다시 설정하시면 돼요. 여기서 설정한 색보다는 좀 순하게 나오죠? 그래서 조금 채도를 좀 진하게 잡으셔도 돼요. 그리고 다시 렌더 뷰로 확인해 보시고요. 이런 느낌. 네. 색이 더 빨개지면은 이런 느낌. 뭐 그렇고요. 거기서 이제 밑에 보면 패스 랭스라고 있죠? 패스 랭스. 요거를 좀 확인해 볼 건데, 그 인터랙티브 렌더 리전을 좀 켜서 계속 실시간으로 좀 볼게요. 여기 인터랙티브 렌더 리전을 켜주시고요. 영역을 좌우로 좀 넓혀주고, 그 다음에 이거 우측에 삼각형을 쭉 올려주면은 이렇게 해서 최대로 화질을 올려줄 수 있죠. 네, 거기 이제 패스 랭스를 가지고 이제 빛의 투과 정도를 설정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패스 랭스를 한 2cm로 줄여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좀 밝아져요. 지금 반사광이 생기죠, 좀 이렇게. 그럼 한 20cm로 올려볼까요? 패스 랭스를 한 20으로 하면은 색이 어두워져요. 30으로 해볼까요?
지금 이게 두께가 지금 우리가 글자를 36으로 잡았기 때문에 아마 그 36의 절반인 18cm 이상에서는 별 차이가 없을 거예요. 네. 다시 한 5cm로 낮춰볼까요? 패스 렌스를. 그러면 이렇게 반사가 생기죠. 요 패스 렌스는 뭐냐면은 이게 빛의 투과 정도예요. 그래서 숫자가 낮으면은 빛이 안으로 많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겉에서 반사가 많이 되고요. 이게 숫자가 클수록 빛이 안쪽까지 더 들어가요. 그러니까 빛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누 같은 거 이제 빛이 안으로 투과돼 들어가니까, 예, 젤리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수치가 클수록, 음, 15cm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빛이 겉에서 반사가 좀 덜 되고 안으로 이제 파고 들어가는 거죠. 쇼 헬프로 보면은 이런 느낌. 만약에 조명이 이렇게 뒤에 있죠? 이 말 뒤에 조명이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조명이 이 물체에 비쳐 나오는 거예요. 이걸 통과해서. 트랜스페런트하고는 달라요. 예. 그러니까 패스렌스가 낮으면은 빛이 안으로 별로 못 들어가. 이렇게 되고, 그 패스렌스가 클수록에 빛이 안으로 더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조명이 요 이제 말 뒤에 바로 이렇게 지금 여기 있죠. 요 위치에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보인다. 예. 그런 얘기시고요. 지금 이제 라이트가 앞에서 비추는 상태니까. 그리고 얘를 갖다가 이제 그 RGB별로 따로 설정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레드가 있죠. 레드를 지금 한 20%로 낮춰볼까요? 그러면은 레, 그 붉은 빛은 흡수가 잘 안 되고 반사가 많이 되니까 붉은 기운이 세져요. 이렇게 붉은 기운이 세지고, 다시 레드는 100, 그린을 20으로 낮춰볼게요. 그린을 20으로 낮추면은 얘는 낮추면은 그 색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녹색이 많이 나오죠. 안으로 흡수가 안 되고 반사가 되니까.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각 RGB 비율을 따로따로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특정 색깔의 느낌을 좀 살리려면은 해당 수치를 좀 낮춰주고요. 지금은 붉은색 쪽이니까 블루는 아마 그 비율이 낮을 거예요. 블루는 숫자를 조절해도 큰 영향이 없죠. 레드하고 그린 근처 색 위주로 조절이 좀 많이 되니까요. 만약에 얘를 초록색으로 잡았으면은 블루를 조절해도 변화가 있겠죠. 네, 뭐 하고 있나요 지금?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음, 그래서 요 지금 subsurface scattering, 예, 예, 그 비누나 뭐 젤리, 크림, 뭐 초 이런 디자인 할 때, 예, 활용할 수 있는 재질이고요. 그래서 패스 랭스 지금은 한 12에서 15, 뭐 그 정도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어, 그 다음에 약간 반사를 좀 줄게요. 지금 재질창 다시, 머터리얼 매니저. 여기서 지금 이거 쉐이더 다시 볼게요. 쉐이더에서 멀티플, 예, 멀티플의 뭐 패스트 이밸루에이션 이런 거는 이제 약간 그 렌더링 속도를 조금 빨리 해주는 거, 그런 효과고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쉐이더
설정을 좀 봤고요. 다시 상위로 나갈게요. 그 다음에 리플럭턴스로 가서 반사광을 좀 줄게요. 지금 약간 여기서 애드 베크만을 추가할게요. 베크만을 추가하고, 예, 금속으로 할 건 아니라서 그 레이어를 낮출게요. 레이어 비율을 지금 한 50 정도로 낮춰보시면은 이런 느낌인데, 얘를 요거를 조절하기 전에, 밑에 걸 먼저 맞추시면 돼요. 얘를 아래쪽에 레이어 프레넬 있죠. 얘를 디엘렉트릭으로 해주시고요. 디엘렉트릭 그 다음에 프리셋에서 골라주시면 돼요. 워터 아이스 뭐 이런 거로 하셔도 되고요. 그 플렉시 뭐 글라스 뭐 이런 거로 하셔도 되고, 예, 밀크로 해도 되겠고요. 거의 비슷하죠. 근데 뭐 차이가 있어요. 예, 밑에 보면 IOR, 예, 그 여기 다이아몬드 있죠. 예, 이게 다이아몬드로 하면은 그 IOR 수치가 확 올라가요. IOR은 빛을 갖다 산란시키는, 반사시키고 산란시키는 그런 성질이거든요. 다이아몬드가 그게 제일 세요. 그래서 반짝반짝 영롱하게 보이는데, 음, 나머지 뭐 워터 아이스 같으면 1.31, 예, 사파이어는 1.78. 보석 종류들이 좀 높죠. 예, 그래서 지금은 뭐 그렇게 반짝반짝하게 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래서 워터 아이스 정도 놓으시고, 그러면 지금 IOR 뭐 1.31 정도, 그 정도. 얘가 뭐 1이 되면은 거의 반사가 이제 많이 죽는 상태고요. 위에 레이어 1으로 이제 그 비율을 조절하시면 돼요. 여러분마다 뭐 색의 밝기가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좀 조절하시면 되고, 저는 한 60% 정도 레이어 1 설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지금은 여기 반사가 있지만 어느 정도 그렇게 심하지 않은 종류 디엘렉트릭, 워터 아이스, IOR 1.3대에서 설정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케이. 인터랙티브 렌더리저는 꺼줄게요. 이제 꺼줘도 되고 됐어요. 이제 마무리는 그 라이트 설정. 지금 조명이 좀, 예, 조명을 제가 좀 우측으로 좀 수정할 거예요. 재질창은 이제 닫아도 되고, 라이트가 하나 여기 있고요. 지금 소프트 라이트죠 다. 그다음에 요 하나는, 요거는 이제 오른쪽으로 좀 이동할 거고요.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우측으로 이동하고 방향을 약간 틀어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살짝, 이건 보조 조명 살짝 우측으로 틀어줄 거고요. 이렇게 이 정도 위치에서 얘는 지금 인텐시티가 한 40 정도, 인텐시티 한 40 정도 볼 거고요. 라이트 1번, 예, 얘는 이제 에어리아 라이트, 섀도우는 없고요. 지금 앞에서 비추는 라이트는 에어리아인데 얘는 섀도우 소프트 이렇게 돼 있고요. 렌더 뷰로 보시면은 이렇게 되고, 그 그림자는 조금 순하게, 섀도우 탭에 가서 덴시티는 한 88 정도, 좀 88 정도 낮춰볼게요. 오케이.
자, 그래서 그 정도 볼 수 있겠고요. 자, 최종 네, 구도를 잡아 보시고요. 그림자 조금 더 낮춰도 되겠네요. 덴시티 한 70 정도로 해서 네, 이 정도. 오케이. 최종 이건 렌더링을 한번 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렌더 세팅으로 가서요. 그 HD 사이즈로 하고 올 프레임으로 하고 그 다음에 세이브는 포맷 MP4로 해주고요. 저장 위치 확인. 그 다음에 볼륨 빌더 젤리 글자 짠. 오케이. 자, 일단 뭐 글로벌 일루미네이션 이런 건 뭐 하지 않고 그냥 갈게요. 오케이. 일단 렌더 투 픽처 뷰어로 진행을 해서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잘 안 되는 분 계실까요? 자, 볼륨 빌더랑 볼륨 메쉬어 사용법 지금 예제 여러 번 지금 반복하면서 왔는데 여러분 작업에 좀 활용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약간 그 안쪽에 투과되는 재질 만드는 subsurface scattering 그것도 필요한 작업에 있어서 재질로 적극적으로 좀 활용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렌더링이 다 되면은 한번 재생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일단 오전은 요 스마트 앱 작업하시고 그 다음에 개인 포폴 구상하시고요. 스마트 스마트 앱 작업은 이번 주에 한 60% 이상 작업이 돼야 돼요.
이제 아이브 채널 해킹됐는데 아직도 복구 안 됐네요. 스페이스 X로 바뀌었어요. 아이브 공식 채널이. 동영상이 아무것도 재생이 안 돼. 이거 전에 100만 유튜버도 한번 이렇게 해킹된 적 있지. 근데 이거 비밀번호와 아이디 알아야 들어가는데 요즘 이중 이전 이 휴대폰 인증까지 해야 되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서 뚫고 들어갔냐 이거지. 휴대폰 이 정보가 복제됐나? 그걸 갖고 있나 그 사람이? 중국으로 해서 넘어갔나? 혹시? 이거 유튜브 하는 사람들은 이거 주의해야 돼. 자기 올린 소중한 자료 한 방에 다 삭제될 수도 있어. 이거 이제 유튜브 측하고 협의해서 복구를 한다는데 만약에 그 사람이 영상을 다 지워버렸으면 어떡해? 업로드 다 해야 되잖아 다시 처음부터 수백 개의 영상. 아니 근데 그걸 어렵게도 매크로로 해서 수억 개를 생성하니까. 근데 그래서 이거 휴대폰 인증이 있는 건데 얘를 어떻게 뚫었냐 이거지. 아 그래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아이오 소속사 카카오니까 이제 카카오가 구글 측에 해서 협의를 하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기업체들은 좀 빨리빨리 해줘요 복구를. 근데 개인은 되게 느려. 한 달, 두 달 세워라 내워라 오래 걸리니까 이게 답답한 거지. 어떤 경우는 유명 유튜브인데 갑자기 그 뭐지 무슨 코인 막 홍보하는 채널로 막 바뀌어버리고 막 러시아 사람이 막 나오고 막 비트코인 막 홍보하고 막 가끔 그런 경우도 있어. 황당 그 자체. 이러면 만약에 통장 정보까지도 바꿔 통장 비밀번호까지 바꿔버리면 수익금도 다 가져가는 거 아닌가 보는데. 스페이스 X 이름도 참. 구독자 338. 트와이스가 빌보드 앨범 1위 했죠. 박진영이 한 플러스. 우리나라 가수로는 세 번째 빌보드 앨범 차트 1위. 그렇지만 한순간에 해킹돼서 털릴 수 있다는 거. 가끔 회사 채널도 이런 식으로 대기업 채널도 털리는 경우도 있어요. 예전에 어디 대기업인가 되게 웃긴 거로 바뀌어가지고 당황했던 적이 있는데.